지금 TBS도 계속 안내 드리는 것처럼 주민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홍보가 미진해서 시민분들 참여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TBS에 맞습니다. 관한 의견 네. 보내주셨죠? 자, 라디오 청취율 1위 방송 TBS가 이렇게 순식간에 관심이 식을까 했는데 지난해 방송을 보신 한 시민께서 저희에게 솔직한 마음 보내주셨습니다. TBS는 스타 진행자 한 명만 나가주면 우리 밥그릇은 안전하리라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TBS 서포터즈까지 취소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뼈 때리는 댓글이거든요. 네, 지금 되게 마음이 네. 아파요. 지난 주말에 제가 주민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서명 운동을 네. 나갔는데 네. 그때 민원연에 있는 활동가님께서 되게 큰 소리로 TBS를 지켜주세요. 공영방송 TBS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데 시민분 한 분이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냐. 그때는 뭐하고 라는 말을 활동가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시민들한테 솔직히 면목이 없고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 네. 서포터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티어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티어로라는 거는 지금부터 딱 1년 전 광복절 날 저희가 TBS가 너무 어려우니까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네. 좀 후원을 받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요. 그때 38,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네. 후원을 해주셨군요. 네, 구독을 해주셨어요. 네. 멤버십이라고 그렇죠, 네, 유튜브 멤버십. 멤버십을 해주셨고, 네 그때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돈을 내면서 네. TBS를 응원하는 응원단의 이름이 티어로. TBS 플러스 히어로라고 해서 그래서 티어로. 티어로. 네. 이게 맞습니다. 38,000명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티어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나요? 저희가 사실 38,000명까지 갔다가 주요 킬러 콘텐츠들이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나가셨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에 남아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10,000명에 달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멤버십을 해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는 게 너무나 죄송해서 저희가 그걸 전략기획실에서 결정을 했어요.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네. 해지를 했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에 TBS의 그런 걸 포기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그럴 수 같아요. 그러니까 있죠. 그 10,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단 100명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지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데 TBS에서 그 제도를 없앤 거는 네. 진짜 시민의 힘으로 뭔가 공영방송을 살리겠다는 것이냐? 네. 이렇게 질타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TBS 상황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지현 지부장님이 계신 언론 노조가 이렇게 규모로 보면 두 번째 노조고 더 숫자가 조금 더 많은 노조가 또 제1노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그 제1노조 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계속 공영방송 TBS를 뭐 시민의 힘으로 살리자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밉게 볼 테니까 좀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송 지부장님 자꾸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뭔가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사건건 굉장히 질타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언론 노조로서 언론인으로서 연대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저희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왜 이렇게 저희 뭐 KBS나 MBC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노조 간의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심해요? 좀 뭐라고 하지? 좀 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30년 동안 그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은 5년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직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비정규직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네.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좀 힘들었겠네요. 네, 5년마다 이제 계속 바뀌니까. 바뀌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으로서라기보다는 서울시영방송처럼 뭔가 서울시의 그런
걸 어. 따르는. 아니, 근데 네. 저는 네. 우리 저기 뭐 보라돌이. T님 네. 티님. 피님. 네. T님과도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최근에도 나누고 하는데 지금 이제 TBS가 예전에 우리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통방송에서 TBS로 바뀐 것도 잘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홍보를 더 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정체성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 또 올곧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또 언론인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좀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안에서 여전히 계시고 그런 시민들의 안타까움, 아쉬움들을 받아서 이제 또 다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분들이고 KBS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노동조합 언론노조가 처음에 네. 우리 저기 C님은 잘 아시겠지만 3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불과 뭐 2008년 그때 아닙니까? 8년, 9년부터.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뭐 과반 노조 이렇게 되고 세력을 키워오고 근데 그 노동조합이 몸집 커진다는 건 그만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응원을 받을 때 가능한 거여서 그렇죠. 저는 절대 뭐 그거 슬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그 TBS 정체성 찾아가는 저는 이분들이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더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일이 우리가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거나 진심이 전달될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솔직하게 그때 너무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 그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솔직함으로 다가가는 것만큼 더 진심에 와닿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이나 시의원들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라. 우리 그 예전에 그 많이 들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어라라는 내부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TBS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임금 삭감해 가면서 반환하면서, 네. 최저의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네. 그런 우리 TBS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TBS가 굉장히 실종됐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좀 사라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맞아. 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최일구 맞아요. 아나운서가 네. 허리케인 라디오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6년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 네, 화제가 돼서 아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저희 TBS에 남아있는 유일한 외부 출연자이십니다. 네. 제작비가 다 삭감돼서 네. 외부 진행자들이 외부 다, 진행자가 저희가 예.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다 네. 내부 네. 아나운서나 PD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최일구 아나운서 인터뷰를 읽고 저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최저 시급을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2시간을 하면 9,600원이니까 최저 시급이 그러면은 주에 13만 원? 주에 13만 원 토요일까지 네, 근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주에 네. 13만 원 받으시고 하시는데 네. 그분께서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고 아.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새로 들어가는 방송이 사실 이 최일구님하고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분하고 꼭 하고 싶다. 네. 너무 제가 기사를 보고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6년을 그렇게 TBS의 같은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고 이렇게 언론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나고. 그러니까 TBS가 뭔가 좋았던 시기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들은 뭐 과거에 모든 그 방송이 다 뭐 옳았다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TBS가 한동안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기존의 방송사들을 위협을 하고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맞아요. 미쳤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말고도 재밌는 프로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랑 같이 시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 방송도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공영 방송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치졸한 지원 조례를 없애는 방식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 거죠. 뉴스공장 관련자들은 다 자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BS가 사실 편파성의 문제로 이 말을 정말 제 입으로 꺼내는 게 정말 저도 지금 살이 좀 털리는데 네.
그 프로그램 솔직히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국 하나가 날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정파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공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한번 공론화를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적어도 저는 편성에 대한 자유가 있고 방심위에 대한 법정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경영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거는 좀 뭐라고 할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TBS의 매뉴얼이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을 그 탄압하고 여기 소위 자기들 관점에서 보자면 이 체질 개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표준안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BS를 그냥 무력하게 내주게 되면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그 전 TBS 사장이셨던 정찬영 언론인께서 뭐 한 말씀 하셨죠 최근에? 네, YTN과 TBS 자기가 대표로 있던 두 회사가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오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청취율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청취율 1위를 했고, 점유율도 이제 2위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때는 신뢰받는 저널리스트로 김어준이 뽑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따라서 그치. 그 사람이 되게 신뢰받기도 하고 신뢰받기도 하는 상황이 있었고 네. 또 어쩔 때는 또 아니잖아요. 편파적으로 네.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신장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편파성이 되게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그게 폐지가 되는 상황이 왔지만 결국 MBC에 가서 또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갑자기 두 분이 내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뭐 편파성이나 편향,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고 그런 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여기는 편파적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쥐어서 흔들어. 이건 너무도 폭력적인 그치.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방송 편파성을 얘기하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네. 매체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MBN 나가서 바로 잘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편파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 어떤 언론사를 공격할 때는 시청률이나 뭐 신뢰도 외부의 지표들 있잖아요. 그게 낮을 때는 그걸 갖고 막 이제 문제를 삼아요. 네. 근데 그게 높으면 높으면 편파적이라고. 그건 또 별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요. 청취율 1위라는 게 사실 쉬운 그만큼 일이 우리가 아니에요. 버스 타고 뭐 하면 김어준 듣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물론 김어준 씨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시청자들이 그걸 사랑해서 듣는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를 없애, 편향이야, 나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징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죠. Y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수신료 분리징수는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안 좋은 술 안 먹은 한 달을 넘었어요. 아 그래요? 눈이 너무 아, 빨개요. 사모금 때문에 사모금 그렇다니까요. 때문에 지금. 진정하시고. 네.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은 국민들의 그런 게 아니라 KBS를 딱 잡기 위한 그렇죠. 수단이다. 그렇죠. 방송 장악 기술인 네, 거예요. 네. TBS도 마찬가지인 TBS도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게 인기가 없었다라면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편향적인 걸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들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자기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TBS는 본보기 같은 거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본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TBS도 그렇고 KBS도 네. 그렇고. 두 번째, 말 잘 들을 애 이사장 사장 시키겠다. 네. 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경영진 통해서 방송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통제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 저희가 계속 호소하는 시민 조례안, 주민 조례안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요.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TBS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핵심 내용은 이 세 가지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자. 그걸 법제화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정치적, 정파적 이렇게 인선하는 거 하지 말고 시민들이 추천해서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역시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이니만큼 인사나 경영이나 포괄적인 어떤 이 공영방송의 전략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관련자 그리고 시민분들이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안이고요. 네. 여기 많이 서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이거 몇만 명 서명되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9월 26일까지 2만 5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서울시 의회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만 정도만 입력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 조례안은요 조금 더 법적 요건이 강해서 주소에다가 동호수 번지수까지 다 써야만 나 핸드폰 번호만 써도 되던데. 아니에요. 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양식이 있으니까요. 네. 이 스킵하지 않고 다 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TBS 입장에서는 저는 송재현 지부장님이랑 우리가 외부에서는 되게 편하게 TBS 상황을 얘기하지만 네. 이 TBS 구성원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들이 있고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외부적으로 더 이제 정부의 바른 소리 하고 뭔가 공정한 방송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부 구성원들이 일단 동의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러려고 하면 사실 외부에서 TBS의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TBS와 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야 내부 구성원들도 힘을 받죠. 시민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라고 해서 좀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민 저는 경기 입장에서 도민이라서 또 제가 반면에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셔야 시민들도 같이 하고 싶고 네. 응원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맞아요. 아싸 하시고 힘내십시오. 저는 그 티어로 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셨을까? 안 가셨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다시 부르십시오. 사실 예. 이게 주민 조례안이 사실 탐험서보다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서울 시민만이 저희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TBS는 그때 당시에 되게 전국적으로 많은 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팬들도 되게 많으셨고 티어러분들이 서울 시민이신 경우는 아마 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 네. 지인들을 많이 그래서 안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곧 이제 이동관 청문회 열릴 거고요. 또 길고 지난한 싸움 네. 시작될 텐데 18일 날 이동관 청문회가 열리는 날 또 언론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죠. 소개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18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이동관 청문회가 열리고 9시 30분부터 아마 언론 노조와 각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시부터는 릴레이식으로 이제 이동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7시. 퇴근 시간 맞춰서는 네. 국회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문화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일날도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아침에는 언론 노조나 시민 단체들이 기자회견하고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이 각 현업 종사자들이라든가 시민들 말하고 싶은 누구든 나와서 발언하는 이동관 청문회에 관해서 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그런 시민 참여 필리버스터가 있고요. 7시부터는
이게 장소가 국회 맞은편 KBS 앞에 어쩌고 이렇게 나오던데 뭘 보고 찾아가면 그 됩니까? 국회 앞이에요, 국회 앞. 그 국회 앞 도로변에. 국회, 예, 국회 예. 정문 앞. 네,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 국회 앞에. 정문 맞은편 국민은행 예, 쪽. 예.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입니다.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역시. 예, 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오시면 좋습니다. 핑키님을 비롯해서 근데 난 핑키랑 정해진 거예요. 어울려요. 너무 막 입에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입고 가나요? 네, 두 저희를 분은? 볼 이렇게 입고 수 나가십시오. 그래서 언론 장악, 학폭 무마, 네. 이동관은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만민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 꼭 저는 들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기동관 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거사 문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1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거가 지금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 과거를 만든 사람이 지금 다시 방통위에 수장이 된다고 하면 지난 MB 시절이 다시 재생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시민분들도 꼭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뵐 때는 이동관 청문회가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매일이. YTN 어떻게 소송은 잘 해결하시고요. 네, 예,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해 이 주십시오. 말씀하셔서 혹시 네. 3억 원이 6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증거 보전도 한다는데 증거 보전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예요. 방송 다 나갔는데 무슨 증거를 어떻게 보존한다는 건지. 네. 네, 뭐 어쨌든 YTN에서도 뭔가 대책을 이제 또 갖고 있겠죠. 뭐 어쨌든 방송 사고는 분명히 맞으니까. 방송 사고니까 방송사고 대책위원회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 고소해서 명예훼손 들어오고 하면 네. 대응해야죠.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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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학사 이런 거 외쳐야 되지 않아요? 언론. 아싸! 안 맞아, 안 맞아. 한 번 더. 싸우라고요. 정치력이 이렇게 부족하면 어떡해요? 한번 더. 자, 언론 아싸!